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13장 5절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Through me, everything will begin anew. Through me, everything will begin anew. Through me, everything will begin anew. 상제님은 새 역사의 시작을 인류 역사에 선포하시고 당신으로부터 천지 만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개정된 핵 교리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11월 19일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핵 억지 분야 국가 정책의 기초를 공식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개정 교리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며 핵 억지 대상으로 간주하는 국가와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의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핵 대응의 근거로 삼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교리에서는 핵무기 사용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했습니다. 러시아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대량 항공기, 미사일 발사,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그것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개정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군사적 위협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결정 권한은 푸틴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는 국가 주권과 군사적 위협 대응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번 교리 변경이 미국과 서방 동맹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라며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사들의 사망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데스노믹스로 불리는 이 현상은 전시 경제가 민간 경제를 압도하며 나타난 기형적 구조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학자 블라디슬라프 이노젬체프 소장은 최근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젊은 병사들의 전사가 오히려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병사들은 일반 청년보다 높은 연봉과 생명수당을 받으며 전사 시에 유가족에게 1,450만 루블이 지급됩니다. 이는 일반 시민의 평생 기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유족들에게 전달된 300억 달러는 일부 빈곤 지역 은행 예금을 최대 151% 증가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빈곤율은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매달 3만 명의 신규 병력을 모집하며 전사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으로부터 1만 명의 병력 지원을 받으며 국제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군인 보상이
빈곤층 구호책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노잼 체프 소장은 이러한 현상을 데스노믹스라 명명하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경제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증가한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인플레이션이 10%에 이르렀으며 감자와 같은 기본 식료품 가격은 73% 폭등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점차 군수산업과 국방예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노잼 체프 소장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공대지 미사일 스톰 섀도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사거리 약 300km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사용을 허용한 것과 맞물려 유럽에서도 비슷한 지원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1월 1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주요 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리를 좌시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당국은 스타머 총리의 발언이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 지원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스타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스톰 제도의 사용 제한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경 너머의 러시아 군사기지와 물류 거점을 타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스톰 섀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에이테크스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스톰 섀도의 사용 제한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스톰 섀도는 사거리가 250km에 달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본격적인 사용 허가가 날 경우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근 AI 유도 드론 4,00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 드론이 적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러시아 영토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국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타격 범위가 길어질수록 전쟁은 단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산 KN-23 탄도미사일 파편을 제시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장거리 무기의 제공이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석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 속 마이토콘드리아에 전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천, 즉 대기에 있는 에너지 원자재인 산소를 폐를 통해서 받아서 심장과 혈관을 통해 세포 안의 마이토콘드리아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땅지, 즉 땅에서 나온 식물이 마이토콘드리아하고 비슷하게 생긴 엽록체를 통해서 태양빛 에너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땅에서 흡수한 물, 이 세 요소를 버무려서 형성한 ATP와 탄수화물 파생 영양소 또는 그렇게 형성된 식물의 영양소를 먹고 움직이는 동물들에게서 에너지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마이토콘드리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데 우리가 먹는 밥과 음식은 상대적으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을 분해한 뒤 화학 처리를 하여서 아주 작은 형태를 만들기 위한 복잡, 단단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에너지 원자재인 3대 영양소를 유입하고 처리할 장부가 필요해졌습니다. 일단 음식을 입에 넣고 이로 씹고 삼키고 한 뒤에 식도로 내려보냅니다. 참고로 식도는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인데 기도와 심장 뒤쪽에 있습니다. 숨은 잠시만 안 쉬어도 사람이 죽지만 굶는 것은 며칠 참을 수 있기 때문인지 숨구멍인 기도가 앞에, 식도는 뒤에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앞에 숨구멍이 막히고 뒤에 식도가 열리는 자동 밸브가 있어서 사례가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 또는 밥통이라고도 하죠.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기대어서 앉아있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서서 먹지 말고 앉아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교수님도 있으셨습니다. 위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위산을 분비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유동성 있는 혼합물로 만들고 이를 십이지장으로 보내어 소화를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해독 주스 만들 때 쓰는 믹서기 같은 역할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십이지장입니다. 십이지장은 디귿자 모양 또는 말발굽 모양의 장기입니다. 그 길이가 손가락 12개 마디 정도라 해서 십이지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이지장 말발굽 안쪽에 췌장이 붙어 있고 간과 담낭에서 나온 효소를 배출하는 관 또한 같은 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사실 작은 세포 안에 수많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영양소로 활용하기에는 분자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활용을 할 수 있게 아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 첨가제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어려운 거를 해내는 장기가 바로 간, 담낭, 췌장입니다. 간은 삼각형 모양으로 된 장기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노래처럼 폐기물 재활용 공장 또는 재생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단백질 제조와 해독 작용을 하는 효소들을 만들어서 몸 안에 수많은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하고 관장하는 첨단 소재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담낭은 손에 쥐어질 정도 크기의 주머니 모양으로 간에서 이렇게 제작된 지방 분해 효소를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분비하는 스토리지, 저장 창고 같은 장기입니다. 자, 췌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발굽 모양의 십이지장 안쪽에 붙어 있는 한 15cm 정도의 칼 모양의 장기로 노란색 구조물입니다. 소화 효소액을 이렇게 내며 동시에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와 관련된 토화작용을 이야기할 때 비장을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토는 혈관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붉은색 삼각형 모양의 지라, 스핀이 아니고 사실은 소화기에 속하는 노란색 남 모양의 팬크레스 췌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십이지장에서 음식물이 내려오면 간, 담낭, 그리고 췌장에서 나온 특수 화학 물질인 효소를 십이지장에 뿜어냅니다. 십이지장에서 화학 물질 처리를 하여 가지고 유기화학적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변환이 되고, 자, 소장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을 흡수하여서 혈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대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와 오염수를 대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최대 효율을 위해 물을 흡수해서 폐기물 덩어리 형태를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기 상행선, 평행선, 하행선, S선 곡소 도로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자, 물을 흡수하면 모든 물은 콩팥, 신장으로 갑니다. 근데 콩팥이 아주 알뜰한 친구예요. 콩팥은 몸 밖으로 물을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러서 물속에 녹아있는 중요한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온들을 재흡수합니다. 어디 필요한 영양분 더 남아있는 거 아니야? 잘 봐봐 하고 확인을 한번 하고 물을 방광으로 보내는 것이죠. 자, 방광은 딱 풍선에 물 집어넣은 것처럼 생겼어요. 예,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오염수 그리고 과잉으로 투입되어 흡수 안 되는 예를 들어 고용량의 비타민 같은 거죠. 비타민 C를 너무 과하게 복용하면 소변이 샛노랗게 나오잖아요. 너무 과하게 섭취했거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방광으로 보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오늘은 3대 영양소 처리 장부인 식도, 위, 소장, 그리고 첨단 화학 소재 장부인 간, 담낭, 췌장,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부인 대장, 신장, 방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하는 의료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로 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포 속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늘의 태양빛 에너지와 땅의 식물 엽록체에서 형성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우리 몸에서 활용 가능한 인간 에너지로 전환한 뒤에 몸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 연계, 활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비로운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 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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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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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운치 태울 천사문군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문군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문군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내 죄야 노래 네 암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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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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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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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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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